안녕하십니까, 문주프입니다. 자, 두 번째 영상, 첫 번째 인사했고 또 오랜만에 이제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설명 드릴 거는 우선 제일 무난한 게 이제 사기 유형 뭐 그런 내용이 제일 편안하게 다가갈 것 같아요. 뭐 이상한 뭐 가격 시세 오른다, 아니 말도 안 되고 뭐 사기 유형 뭐 이런 걸로만 좀 다가가 볼게요.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게 전세 사기는 꾸준해요. 전세 사기는 꾸준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과거 영상에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사기 틀이 완벽합니다. 전세 사기는 지금 뭐 머리만 쓰면 뭐 보증보험 허그에서 뭘 하든 사기 칠 수 있어요. 사기꾼이 마음 먹고 사기 치는데 안 당할 수가 있나? 다 당하지. 근데 액수가 크니까 문제지. 뭐 월세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 300, 500이 작지는 않지만 전세는 이제 억 단위가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사기를 치려고 마음을 먹으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어,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제가 전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회 초년생이 설마 나는 그러겠어? 사회 초년생이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가 첫 집을 구하니 당할 수밖에 없지. 그 틀은 죽지는 않았으니까. 제가 이제 그때 초반 영상에 이 지식을 가지고 지방으로 가면 다 당할 거예요. 이 틀은 완벽하니까 다 당할 거예요. 설명을 드렸는데 사기꾼이 마음 먹고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 판에 다 낍니다. 제가 보기에 없어질 수가 없어요. 허그가 없어져서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던가 부동산들이 허그가 없어서 계약을 완벽하게 써야 되고 본인이 책임이 전가가 되니까 좀 정직하게 뭔가 이렇게 좀 꼼꼼히 해야 되는데 대출 나와 허그에서 가입돼 뭐가 문제야 계약하세요 이래 버리니까 사단이 난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걱정인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허그가 자산이 무한대인가? 그게 제일 커요. 그게 제일 크고 요즘에 이제 민자 임대에서 사고 많이 나죠. 민자 임대에서 사고 많이 나는데 이제 나라에서 하는 것도 사고가 난 거를 봤고요. 기사 청년주택 어떻게 해서 이제 서울시에 계약을 했는데 서울시는 민자에 위탁을 줬고 그 민자에 계약을 한 일반인들이 이제 사고를 당했고 서울시와 계약을 했다고 생각한 계약자들은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민자에 위탁을 줬다. 위탁자가 사고를 쳤다. 뭐 답이 없지. 소송이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통째로 민자에서 임대 놓죠. 아파트를 민자에서 임대를 놓는데 그 민자가 부도가 납니다. 전세금 다 때려받고 다 받고 끌어받고 민자가 부도가 나. 뭐 어쩌겠어. 방법이 없지. 허그를 가입을 해서 허그에서 돈이 된다. 그게 지급이 되면 뭐 사실 모르겠어요. 안전하니까. 근데 이제 민자가 빵빵빵빵 터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분양도 안 되고 건설사는 아직까지 벼랑 끝에 서 있고 전체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 상황인데 민자가 아파트를 임대를 우르르르 놔. 근데 그게 도미노처럼 파산돼. 그럴 확률이 있어요. 그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 정상 수익의 임대료도 안 받고 민자가 공공임대 수준의 임대를 놨지만 특혜를 주면서 임대료를 낮게 계약을 시키고 어느 정도 편안하게 계약이 순리대로 돌아갔단 말이죠. 근데 은행 금리가 줄어들지 않고 은행 금리가 지금 좀 높은 편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 민자 임대가 운영이 잘 될까요? 삐끗하면 그냥 부도인데 삐끗하면 부도면 다 날리는 건데 아무튼 그런 위험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말도 안 나오네. 그리고 지금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민자 회사들이 민자 법인들이 부도가 나면 사실
답이 없다. 이게 제일 제 생각에는 지금 제일 위험한 게 이런 내용 같아요. 민자 부도. 민자가 임대 났는데 그게 이제 부도가 난다. 그러면 쉽지 않은 내용. 이제 허그에서 지급이 되면 다행이지만 허그에서 지급이 안 된다라면 또 문제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대략 설명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감은 있으실 거예요. 알아보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직거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원래는 부동산이라고 하면 피터팬이라는 게 있었고 피터팬을 따라하는 카페들이 많았고 직거래 사이트들이 종종 생겨서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 사이트 내에서 이제 손님들이 직거래를 하죠. 근데 이제 당근이라는 어플에서도 부동산 칸이 있고 부동산에서 직거래 칸이라기보다는 부동산 카테고리가 있지. 주인 직접도 있고 부동산이 올릴 수도 있고 개인이 올릴 수도 있어요. 부동산은 여러 건을 올리면 이제 유료 결제하세요 라고 넘어가는 것 같고 개인이 올리면 이제 몇 건 올릴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집주인인 것 마냥 해서 계약금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사고가 많이 나죠.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기사에도 나오지만 이 직거래라는 거가 수수료가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만원 초반에서 20만원 사이, 이제 많이 나오면 20에서 30 사이,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주거용으로 빠지니까 수수료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 돈 때문에 직거래를 하고 직거래로 인한 계약금에 대한 피해, 이게 좀 높죠. 뭐 유형은 이런 유형이에요. 이제 빈집을 올려. 비밀번호 1, 2, 3, 4야. 왜냐면 다 공실은 1, 2, 3, 4야. 근데 부동산들이 알고 있지. 그래서 주소를 알려주죠. 내가 올려놓고 번지수를 알려주고 내가 지금 시간이 안 되니 가서 보고 불 꺼주세요. 창문 닫아주세요. 이 정도만 돼도 주인인 것 마냥 연기할 수 있지.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시간이 안 되니 계약금 10% 30만 원만 보내고 잔금 때 인사하면서 270 받고 월세는 후불로 가시죠. 그러면 300에 뭐 30짜리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인인 척 연기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방 비밀번호 알고 있잖아. 건물 주소 알고 있고 방 비밀번호 알고 있고 가서 봐, 문 닫아, 편안하게 알려주잖아. 그러면 어느 누구라고 해도 집주인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믿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등기부 700원짜리인데 등기부를 띨지를 몰라. 등기부가 뭔지를 몰라. 수수료 아끼려고 수수료 10만원 20만원 아끼려고 그 작업을 안 해서 그냥 대포폰에 그냥 젊은 사기치는 애들한테 계약금 30만원 넣고 50만원 넣어. 그 돈을 못 받아. 신고해. 못 받아. 뭐 이런 내용이죠. 뭐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우나 티켓을 네이버에 사려고 나우나 티켓 안표 구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60만원인가 뜯긴 적이 있어요. 이제 계약금이 80만원인가 60만원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네이버에 뜯겼어. 못 잡아. 못 잡는다고. 경찰에 전화해도 귀찮아서 안 해. 뭐 이것저것 다 하실래요? 와서 참고인 조사 다시 한번 하고 설명 또 하세요. 경찰서에서 또 부르고 또 부르는데 어차피 경찰관도 귀찮아서 안 하고 저도 귀찮아서 안 가. 액수가 작진 않아요. 60인가 그때 80인가 당했어요. 근데 귀찮아서 못 한다고. 근데 뭐 일반 20살 분들 뭐 30대 분들이 뭐 2, 30만 원 작은 돈은 아니겠지만 2, 3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그거 받으려고 악착같이 경찰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하겠어? 안 해. 신고만 하고 그냥 아유 됐어. 똥 밟았다 이러고 다시는 이제 직거래 사이트 이용 안 해.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지. 제가 보기에 경찰관한테 얘 잡아주세요 해가지고 경찰관도 악착같이 걔를 잡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안 돼. 뭐 등기부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등기부를 맞췄다고 해볼게요. 등기부를 봤다고 치자고요. 등기부에 있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야. 그러면 그 이름의 통장 개설을 흔한 이름을 갖고 있으면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이름이 그 이름이네. 사기꾼이 마음 먹으려고 하면 뭔가 해놨겠죠? 그럼 통장 이름만 맞춰놔도 집주인 이름이 맞네? 넣어버렸어.
모르지. 그건 공인중개사도 몰라요. 이름이 맞으면. 집주인이 홍길동한테 넣으세요 해가지고 홍길동한테 내가 홍길동입니다 하면 부동산도 모른다고. 홍길동 통장이면. 홍길동 뭐 제일 이름 흔한 거 뭐야? 김민수. 또 뭐 있어? 요즘에 흔한 이름 제일 흔한 이름들로 이렇게 뭐 지유 뭐 현수 뭐 현정이 뭐 되게 흔한 이름으로 이렇게 맞춰놓으면 부동산도 모른다고. 당연히 집주인으로 알고 집주인인 걸로 인지하고 계약금 넣으세요 라고 하죠. 왜냐면 통장하고 주인 이름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사기치려고 하는 애들이 마음 먹고 한다? 그러면 못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약금을 걸고 한 달이라는 텀을 잡아버리면 그 기간에 더 많이 사고를 칠 수 있겠죠. 그러면 못 잡아요, 사실. 왜냐면 경찰이 안 잡아. 경찰이 안 잡아. 그리고 개인도 귀찮아서 안 해. 뭐 이런 내용이에요. 뭐 이게 계속 번지고 있고 하고 있고 수도권에서 하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가서 하고 또 다른 데서 이사 가고 하고 이러면 사실 뭐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손님이라고 칠게요. 내가 손님이라고 치는데 부동산한테 방보로 따라댕겨. 부동산한테 방보로 따라댕기다가 번지수, 방 사진 다 찍어. 사장님, 저 좀 이거 저 방하고 이 방하고 첫 번째 본 방하고 두 번째 본 방하고 고민 좀 하려고 하는데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아, 찍으세요. 부동산은 비켜주거든. 그러면 방사진 다 찍잖아. 핸드폰으로 방사진 이쁘게 다 찍고 불 켜고 찍고 뒤에서 가만히 방 비밀번호 누르는 거 보면 1, 2, 3, 4야. 1, 2, 3, 4 0000 아니면 또 뭐 있어? 304호 만약에 304호다 그러면 3004 뭐 아니면 30040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비슷하게 해놔요. 아니면 1, 2, 3, 4가 평균적이니까 다 이렇게 본단 말이야. 1, 2, 3, 4네. 아니면 뒤에서 보면 번호가 어려워. 외우지. 사기치려고 마음 먹고 부동산 따라온 애니까. 그럼 부동산이랑 헤어지자마자 그거 당근에 올리고 직거래 사이트에 올리고 해가지고 내가 집주인인 것 마냥 손님 끌 수 있지. 못 당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사기치려고 마음 먹은 거니까. 근데 부동산들은 최소한의 준비는 해요. 최소한의 준비가 집주인 통장, 집주인 연락처, 그 다음에 집주인 신분증 받고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이상, 두 번 이상 거래했던 건물이니까 주인인 걸 알지, 부동산들은. 그러니까 사고가 없다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소액이야. 부동산들은 300, 500, 계약금 30, 50이죠? 사고가 나면 항상 물어줄 거 각오하고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계약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을 안 했어. 나도 내가 바빠서 서류 확인을 안 했어. 그래 버리면 30, 물어주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로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부동산이에요. 내가 사무실을 들어가서 정상 서류를 떼야 되고 내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바빠서 사무실을 못 가. 다음 현장을 가야 돼. 그러면 내가 계약금 받고 주인한테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체는 해주지만 내가 중간 서류 과정을 안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사고 나면 물어주면 되지 뭐. 이런 각오로 계약을 하니까 만약에 문제 터지면 부동산이 준단 말이에요. 30, 50은 3천 막 5천 이게 아니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끼고 하시는 게 좋아. 뭐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가 10에서 20, 20에서 30 작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걸 아끼면 월세 반달치는 낼 수는 있으니까. 근데 좀 기사가 유튜브나 여기저기서 사고 나는 유형들이 점점 나오면 그걸 보고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는데 안 한다. 이게 문제예요. 사고 터지면 후수습. 사고 전에 좀 보고 하시면 좋은데 후수습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은 어렵죠. 자, 우선은 뭐 민자 설명 간단하게 드렸고 이제 직거래 설명 간단하게 드렸어요. 월세든 뭐든 뭐 부동산들이 뭐 사기꾼이다 요금 많이 먹고 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좀 나쁜 짓거리 하고 뭐 이제 더러운 짓 하는 부동산이지. 멀쩡한 부동산 가면 친절하고 다 해주고
또 뭐 문제 있다 그러면 또 뭐 주인이랑 통화 잘해서 다 해결해 주니까 부동산을 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민자 임대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리고는 싶어요. 좀 길게 설명을 드리고 이런 방식이 있고 저런 방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조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터졌을 때 책임 전가가 소송이에요. 왜냐면 잘못한 사람이 없는 부분에 사고가 나서 이 부분을 이용한 게 사기꾼이니까. 어, 그러면 또 문제가 커지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선은 두 번째 영상도 찍고 세 번째 영상은 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우선 넘어가 볼게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